요새 시장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간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망하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걸 왜 분석해? 그냥 따라 붙어봐 하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서 뭐라 그럴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의외의 성과를 내는, 요새 가만 보면 뭐 우선주 장세가 나는 이게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닷컴 버블 같이 묻지마 투자의 하나, 품절주, 뭐 우선주. 근데 저런 것들의 징후가 나오는 거 보면 합리적인 사고는 위험해요. 근데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냐면 텐트럼은 여러 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텐트럼. 예,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100에서 심하면 300 정도. 그런데 그걸 급격하게 회복하는 하나의 그 신흥 세력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올라왔고. 미국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이 스마트폰 에너지와 젊은 층과 그 다음에 이거를 마치 토토나 그 뭐랄까 경마장 같은 에너지에 코로나가 비대면이니까 거기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 경마장 배팅하듯이 비슷하게 하자. 이런 풍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 같고, 그게 실패하면 이게 사그라질 텐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계속 커지니까 뭐랄까 배팅 자금이 커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투자자의 성향들이 지금 성과를 내니까 시장은 오히려 유동가 뭐랄까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 유동성을 믿고 한번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배팅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느낌이 그런 배팅이 성공하지 않고 한두 번 실패할 때 이장 이제 그 징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7월에서 9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예. 저는 파워장도 미쳐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시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파워장의 그 에너지, 아까도 좀 어깨 힘들어가고 모든 에너지가 글로 좀 집중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세계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다가 이제는 파워장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도 하나의 징후라고 봐요. 아, 저분이 힘들어가는구나, 발언 내용 보면. 그럼 저분도 부러질 때가 됐구나. 인생의 어떤 곡 같이. 지금 주식시장을 이제 올드하고 뉴를 지금 나누시잖아. 예? 올드 뉴. 예, 지금 이게 포인팅이 좀 헷갈렸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주식시장도 올드 뉴, 뉴가 계속 비대면에 뭐 네이버, 뭐 헬스케어, 카카오 승하고 올드 주가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평가 가장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삼성전자니 뭐니 뭐 현대차니 이렇게 봐야 다 올드네요. 예, 올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오히려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건 뭐지 하는 거고, 상당한 박탈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거의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뒤지다 보면 제가 분석해서 보면 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도 4년 연속 적자인데도 미래 성장성이 이르니까 막 상승하고, 또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게 성공할 거야 하는 확률 내가 보면 한 10%도 안 돼요. 근데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 대놓고 불나방 같이 계속 투자하는 거 보면 옛날에 진짜 닷컴 버블 보는 거 비슷하게 그 가는 것 같은데, 닷컴 버블이 어떤 상태에서 꺼졌냐면 계속 된다 하다가 실적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 그때 이제 진웅이라는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그 종목 그때는 그러니까 다음 새로운 기술, 예. 진웅, 핸디소프트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건 200배, 예? 어떤 건 200배, 뭐 10배는 우스웠던 시장인데 제가 텐트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무슨 그 모뎀이나 이렇게 인터넷 해갖고 무슨 통신을 한다 그래갖고, 그때는 인터넷 통신하면 무조건 깹상아까 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10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또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그리고 그 닷컴 버블에 있는 종목들이 합병되거나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그때 에너지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 기술도 지금 아는 거고 이름 바꿔갖고 다음이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이렇게 명명이 잊어가는데 요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뉴라는 종목들이 이제 신성장, 뭐 뉴딜, 뭐 그린 뉴딜 해갖고 갖다 이렇게 뭔가 포장해갖고 겉에 보면 에너지 보면 멋있어요. 근데 뒤지고 보면 속빈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 민낯이 드러나나라는 게 저는 그 고민인데 이 민낯은 우리가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어떤 상황에서 그 외부에서 오지 우리 내부에서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7월에서 9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이번 6월 말에서 7월 달에 제가 친한 헤지펀드 외국계 팀 CEO가 있습니다. 이번에 엑스트 하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포트를 리밸런스 정리를 하고 나 한 달간 어디 간다. 그래서 너만 가냐 그랬더니 이 업계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과 7월 달이 이제 분기를 결정한 하나의 마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이 큰 에너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만든 에너지의 뒷그림자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짜는가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2000 넘어서부터는 종목 조심하세요. 지뢰밭장이니까 리스크 관리하세요. 여기서 수익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는 30이나 50% 심지어는 더블 수익이 내 거 내도 그건 내 돈으로 만드셔야지. 평가소는 순식간에 그냥 녹아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 욕하시겠지만 그게 마디가 이제 점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카드를 쓰면 진짜 대단하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파월장도 한계를 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이 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세계 중심이 이제 자기한테 왔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느끼는 게 이제 자기 본인 어깨도 힘들어 하겠지만 뒤로 놓고 가면 잠도 못 주무실 거라고. 그냥 스트레스 여기서 어떻게 잘 조절해서 엑스트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잘못하다가 한번 삐끗하는 순간에 또 망고의 역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주식이 간다면 나는 그 다른 코로나 외에 다른 공포가 왔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사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를 건드리는 뭐 에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기후 협약에서 또 다른 거에 공포가 왔을 때 요새 뭐 메뚜기가 이만하던데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물을 건드리진 않더라고요. 뭐 네. 비료,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약간 최근에 쌀이 한번 급등해서 네, 가져왔는데 이런 에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저금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이런 부분에 변화가 나오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 한 그 카드는 쓰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인도하고 브라질하고 메뚜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때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그 심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람 심장이 못 따라가니까. 예, 기계를 돌립니다. 기계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그 어떤 때는 멸치 프레임으로 돌리고 저게 상한가지만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매매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거 몇 명이서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시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 본주는 가만 놔두고 우선주만 막 건드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국영주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약간 다른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떤 게 보였죠? 이제 품절주로 좀 약간 이동되는 것 같아요.
품절주. 품절주. 그러니까 과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광피역, 전방, 그다음 세기상사, 뭐 상장 주식수 보면 그냥 이제는 그 기계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선주 갖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분열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지네들도 공포를 느끼니까 열로 살짝 이게 ASB 전략이 이게 우선주를 덜 떨어뜨리게 만들거든요. 같은 성격에 비슷한데 품절이니까 옆에서 상한가를 치니까 그러니까 마치 선수들이 작전을 할 때 맨 처음에 대장을 하나 만듭니다. 대장을.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라고 그러면 처음에 시젠인다 랩지문 이렇게 해서 오 저게 중간에 다 팔았는데 저게 3배, 10배가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나도 갈게요 하면서 이제 수젠텍, PCL, 뭐 EDCG 해서 같이 키를 맞추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비슷하게 테마도 선도주의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속타가 순환돼서 후속타가 급등할 땐 대장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임을 하는데 지금 오늘 가만히 보시면 우선주에서 품절주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저도 또 이제는 바이오주 중에 뭐 거기도 약간 4년 연속 저자의 매출 안 나오는데 이번 다음 주에 가장 큰 화두가 SK 바이오팜 청모 공약 아닙니까? 뭐 23일인가? 25일. 그리고 상장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월 달에 바로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아먹기 위한 머니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시세 분출을 저는 6월 말과 7월 중순에서 한번 다 꽃을 피지 않을까.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상장되는 그게 넘버 3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세토니 헬스케어 이게 어떤 상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와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SK 바이오팜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놓고 시장 조정도 놓고 시작하자마자 다 지금 가만 보니까 일반들한테 그 20%밖에 안 들어가서 뭐 이게 청약하면 뭐 10주라도 나올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니까 첫 거래될 때마다 푸시하게끔 되거든. 그리고 그거가 마지막 꽃을 피울 때가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 시장이 미쳐간다. 미쳐간다. 그러면 미칠 때는 같이 미쳐야 되지만 같이 미쳐야 되죠. 예, 그런데 신중하게 보면 그게 항상 그 개인 투자자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꼭. 네, 예, 네. 나중에 뭐 6개월 후나 1년 후에 보면 요새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진단 키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데 종목의 급등주가 달라졌을 뿐 그쪽은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선수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위험한 징후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6월 말 이 SK 바이오팜 상장이 저는 모든 선수들을 이제 마무리시키는 하나의 그 마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파색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죠. 예. 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월 달에 대충 삼성전자를 밴드를 5만 5천 원과 4만 5천 원에 외국인들이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5만 5천 원에서 4만 5천 5천 원 사이 그 거기에 그럼 평균 5만 원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예? 5만 원을 팔았다. 예, 5만 외국인들이. 원에 7조 이상을.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선물 매수를 195에서 260까지 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죠. 이거를 6월물과 9월물 때 270에서 290 사이에 다 챙긴 겁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평균값으로 한 마이너스 5% 손해 나도 하방 포지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파생 쪽에서 수익금이 그 현물에서 마이너스를 더 극단적으로 커버한 에너지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3, 4일 날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는데 6월 3일 4일? 예. 네. 금융투자가 하루에 삼성전자를 630만 주를 삽니다. 금융 투자에서 예, 금융투자가 계속 별로 계속 누르다가 그날 그날 기억나요. 예. 직전 고점 그 4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5만 2천원에서 계속 죽어놨다가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600만 주를 딱 사면서 그게 6월 3일이었나요? 2월 3일이에요. 어. 그러면서 고점을 딱 뚫으니까
뭐든지 환호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금융차가 매수 들어가고 큰 거기서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뚫으면서 5만 7천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리고요. 그날은 이제 개관이 기관 소리 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9만 원 뚫어요. 네. 근데 뒤에 그 선물에서 1조를 때렸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합성으로 선물을 같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러면 100포인트 빠진 그게 그때 아니야,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후에요. 이거를 청산할 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려서 그날 6월 3일과 4일 날 제가 25년 동안 파생 옵션 매매를 보는데 콜 외가에서 3,000에서 5,000%가 나요. 30에서 50배. 그 다음에 위클리 5일마다 끝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10,000%를 받습니다. 100배. 이게 수치상이지만 이런 에너지를 파생해서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6월 8일과 11일 사이는 어떤 행위를 했나? 그동안 올린 삼성전자를 다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96에서 265까지 그리고 특히 100포인트 빠진 날 막판에 10포인트가 확 빠져요. 이때 나는 이 투신이 참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봅니다. 파생시장에서는. 외국인 그 3시 문 닫기 전에 딱 투신은 조 단위를 때리고요. 조 단위를 275에서 265를 지수 선물을 때리고 있었다고요? 예. 조 단위로? 예. 1조가 넘게 때리면서 예.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이 1조를 삽니다. 그 3시 10분 전까지는 계속 때리다가 갑자기 스위칭이 하고 그럼 이걸 거래 상대방으로 이런 건 서로 맞춰서 매매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불락뜨리겠네. 예, 서로 대칭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투신이 왜 저런 대칭 매매를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오르는 날 투신이 그걸 다 손절매를 합니다. 매수를 해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행위인가 나는 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익 사이즈가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증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10조, 15조가 이제 15조, 18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조 단위가 하루 걸러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청산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현물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1,000원, 2,000원만 움직여요. 근데 예. 뒤에는 예.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것도 하나의 제가 얘기하는 시장이 이상해지는구나 이런 징후니까 이런 파생 시장의 이러한 흔적도 보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일매일의 그 흥분되는 그 에너지만 보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징후가 나오니까 요거를 한 7월 달에 제가 날짜를 한번 딱 정했습니다. 6월 26일.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법적인 상황이 예. 결정나는 날입니다. 이제 완전히 법적에서 프리해지는지 네. 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7월 한 초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는 그 전체 100이라고 그러면 반도체 매출보다 그동안에 스마트폰 매출이 그렇죠. 더 자꾸 컸거든요. 반도체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회사죠. 그냥 스마트폰. 근데 요새는 반도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자료도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글쎄. 민낯이 나는 어떻게 드러나나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적단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이 반도체가 얼마나 잘 커버해 줬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커버 안 됐으면 그 에너지의 변화가 파생하고 또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그거 아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벌써 파생 쪽에서 설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현물만 보지 마시고 뒷그림자도 계속 체크를 해보십시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학습 효과 우리가 연평도도 봤는데 뭐 개성공단 그 포파 정도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레드라인을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레드라인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이 있는 오늘 현대엘리베이터가 무상 50%를 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산 현대엘리베이터. 그러면 난 저 회사가 참 답답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아니 왜 무상을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 예. 이 연골고리에 가장 민감한 게 아난티와 현대 엘리베이터. 네. 금강산 하면 네, 네. 타면 다 두 종목을 딱 해갖고 하지 그거죠. 않습니까? 예. 제가 연초에 그 언론이나 방송 나오면 북방주는 있는 대로 다 파시고 방산주로 계속 이동하셔서 빅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딱 보면 방산주도 지금 미쳐가요. 지금 빅텍이 그 3, 4천 원 놀던 게 뭐 지금도 상한가고 그러니까 꼭 그 진단 키트 올라가는 속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현대 엘리베이터 무상을 딱 이벤트를 던져요. 그래서 어떤 징후 생각을 딱 했냐면 저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무상하면 일단 그것만큼 주가의 그 물량이 50% 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 상황에서 50% 무상하고 하니까 오늘은 주가는 거의 20몇 %대 급등을 했습니다. 올라요? 예, 올랐어요. 73,000원, 74,000원까지. 그러면 이것도 올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저도 굉장히 올드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앞으로 빠질 거에 대비한 올림에 약간 변동성을 완충작용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첫 번째 가졌고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해관에서 북한이 코로나 이후로 4월 달에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갖다 얘기해서 대중국 수출, 수입. 예, 북한에서? 예,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이게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북한의 그 주민은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달러 주비라든지 해서 거기에 당에 몇 프로 주고 하는 그리고 장마당이 여기에 그 북한의 선민들의 어떤 에너지에 그건데 제가 4월 달 그 중국이 발표한 수치 보니까 200만 달러. 아니 난 아까 1억 불 칼라 했네. 2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한번 반면으로 해보면 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가 지금 부글부글할까. 근데 지금 김여정 이분이 나오고 김정은 이분은 싹 들어간 것도 그리고 이제 군한테 넘긴 것도 저는 이 수치에서 벌써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을 연단에 세우고 전 북한 주민이 볼 때 상황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면 본인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북한의 체제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왕조 체제니까. 그러면 어떤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더 레드라인 밟을 것 같아요. 레드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평양에다 더 미국과 가까운 핵탁 무기가 탑재된 멀리 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강산도 폭발시키는 우리 남한 시설물.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소액 핵 갑자기 인공 지진이 속보로 탁 뜨는 거예요. 인공 지진. 예. 핵실험. 예.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예. 이것도 7월에서 9월까지 볼래요. 아, 예. 예, 이런 변수도 같이 생각해서 지금 보면 방산주들이 이건 논리적으로 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습니다. 이것도 뭐 미쳐서 돌아가는 예. 흐름이죠. 저는 계속 환율을 주시합니다. 환율 전문가시니까 1,180원, 1,220원이면 위기는 늦춰줄 수 있다. 근데 근데 요번에 4월 20일 날 김정은 CNN 보도 때가 1,240원, 5월 25일 날이 또 1,240원. 요걸 뚫는 상황이 나올 때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게 하나 터질 것 같고요. 위로 1,240원이 열리는 그리고 아까 구분하셨지만 저는 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 관련된 그러니까 셀틴 헬스케어,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바스켓 매도가 합성돼서 공격하나 특히 9월 15일 날이 공매도가 다시 이제 제기되니까 시장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 갖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서 이번에 미국은 팡 우리는 뉴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올드는 이미 마탱이가 갔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각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팡, 뉴 이 세 가지 물줄기에서 하반기 장을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지금 녹화 중입니다만 내일 미국 옵션 만기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 우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옵션 만기 전에 올려갖고 거기서 한번 그냥 그 차익 거래라든 이런 변동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게 그 폼페이오하고 중국 이렇게 해서 뭔가 기대하고 뭐 그다음에 하와이 뭐 대화 잘 됐네 뭐 이러면서도 거기선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가 글쎄. 없어요. 그 중국도 계속 1차 협상하고 농 사죽깨지 판 깨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데도 파생해서 그거를 재료 노출로 변동을 주면 그걸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디데이가 다음 주 같고 그게 딱 다음 주에 딱 몰렸어요. 이벤트가.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이 그 반기가 정리되고 새로운 하반기가 딱 되고 이때 여러분들은 그 헤지펀드들 휴가 갈 사람들이 그 얼굴들이 보여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파생 시장 미국 시장도 연동이 될 테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우리한테 가면 그 환율에서 많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좀 추적하고 미국은 팡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뉴 보면 감이 잡힐 거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